타고난 팔자는 못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운명 결정론은 주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돈복, 즉 재물복에 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운명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모든 것이 결정이 된 것이라면 굳이 열심히 살 필요 없게 되고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는데, 이러한 생각은 결코 올바른 생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주팔자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특정 부분이 있는데, 이는 재물복과 관계된 것이 많습니다. 특히 사주에 재물복이 없다고 하는 무재사주가 있는데, 과연 무재사주는 정말 돈복이 없는지, 그렇다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고 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주팔자에서 재물운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사주를 감명하시는 선생님들에 따라서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공통적인 의견은 사주팔자 8글자의 재성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무재사주라고 합니다. 재성이란 사주에서 재물운을 관장하는 기운인데 편재와 정재를 말합니다. 편재는 주로 횡재운이나 투기성 재물, 뜻하지 않게 갑자기 들어오는 돈복 등을 말을 하며, 정재는 일반적이고 규칙성이 있게 들어오는 재물로서 급여나 적금, 사업소득 등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돈을 말하는 것으로 비율적으로 따진다면 편재보다는 정재의 비중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릇의 크기로 비교한다면 정재보다는 편재의 크기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주 만세력을 보면 일간인 비견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육친의 오행이 결정되는데, 일간의 오행 기운에 따라서 편재 정재의 오행도 달라진다는 점은 참고하시고, 그러한 뜻과 의미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재사주는 편재와 정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사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전혀 돈복이 없다고 단정지어 판단하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무재사주라고 해서 무조건 돈복이 없고 가난한 사주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무재사주를 갖고 태어났어도 대운이나 세운, 즉 운의 변화에 따라서 다르고 운에서 돈복이 들어오면 이때는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고, 심지어 신강사주의 무재사주인데 식상이 있으면서 대운과 세운에서 재물운이 들어와서 대박나고 큰 돈을 번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팔자와 운의 흐름을 같이 자세하게 살펴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팔자나 운에서 재물복이 약하더라도 궁합이 잘 맞고 자신의 기운을 도와주는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면 배우자의 운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달라지고, 특히 배우자의 사주에 본인의 재물복과 관계된 오행이 잘 발달되어 있다면 배우자 덕으로 얼마든지 재물운이 좋아질 수도 있기에 배우자의 선택 또한 팔자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재물운을 좋게 하는 방법 중에 계명을 해서 사주에 부족한 재물의 운기를 보완하는 방법도 있고, 살고 있는 집의 터가 안 좋고 지기가 안 좋아서 운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풍수적인 기운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계운법의 한 방법이므로, 비록 사주에 재물의 운이 부족하거나 없는 무재사주라 하더라도 후천적인 노력이나 계운의 방법을 활용한다면 사주에 부족한 재물의 기운을 보완할 수 있으니 무재사주라고 해서 포기하거나 의기소침해서는 안 되고 얼마든지 운명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 본인의 의지를 강화하고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면 재물의 운기가 좋아지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무재사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